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물류 이송도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 AGV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화물을 나르는 로봇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보시는 장표와 같이 그 스마트 팩토리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맨 밑바닥에서 지금 실제로 운행을 해주는 실제로 그 액션을 취해서 맨 밑바닥에 로봇 액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솔루션,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솔루션이긴 한데요. 보시다시피 SCM, MES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공정 자동화가 이루어질 때 제일 마지막에 그 물류를 이송해 줄 수 있는 로봇, 그게 AGV냐 AMR이냐가 최근 들어서 많이 도입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아무래도 SCM이나 MES 쪽에 더 집중돼서 얘기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AMR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이 AGV, AMR이라는 거는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이 AGV, AMR은 보시는 것처럼 설비들 간의 인터페이스도 있어야 되고 위에서 작업에 대한 명령도 내려줘야 되고 해서 이 설비들과의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작업들을 유연하게 처리하기 위한 그런 스마트 팩토리의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 AGV하고 AMR하고 조금 혼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흐름이 그 AGV에서 이제 AMR로 넘어가는 그런 추세인데요. 저희 전문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AGV와 AMR의 가장 큰 특징은 철도와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 철도 화물 나눌 수 있고 자동차도 화물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철도는 정해진 길로만 가고 정해진 패턴으로만 움직이고 다양하게 나가기가 어렵죠. 이제 자동차가 들어오면서부터 다양한 화물의 크기, 다양한 경로, 다양한 지점으로 계속 많은 곳으로 확장해서 나갈 수 있죠. 또한 용도별로 농업용 수압기, 산업용 자동차, 소방차 등 다양한 목적에 가지고 이제 자동차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이제 AGV를 통해서 이렇게 이송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AMR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화된 지금 공장에서 얼마나 많은 그 설비들과 다양화된 설비들이 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AMR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AMR에 대한 또 구체적인 좀 사례를 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요 먼저 그림부터 한번 보실까요? 요게 전형적인 AGV죠. 밑에 보시는 것처럼 마그네틱 테이프가 있고 정해진 경로로만 이송을 합니다. 지금 쉽게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설비의 위치가 바뀌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죠. 경로를 다시 깔아야 되죠. 당연히 비용도 많이 듭니다. 이 로봇을 보십시오. 지금 밑에 깔린 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자율주행을 통해서 원하는 위치로 계속 이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향후에 유지보수 관점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이득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위치가 바뀌면 바뀐 위치를 서버에다가 입력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극단적으로 좀 몇 가지를 이제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운행 방식부터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이어 가이드런스나 리프렉터나 RFID나 수준이 낮은 밑에 이런 것들을 보고 이송을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소위 말하는 라이더라든가 카메라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위치를 추정을 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GV는 장애물을 만나면 정지를 합니다. AMR은 장애물을 만나면 지금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위에서처럼 회피를 해서 움직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이스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AGV는 새로운 경로 운행을 위해서는 이런 라인들을 다시 깔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여기는 매핑만 다시 해주면 됩니다. 즉 서버단에서 그 위치에 대한 정보들만 다시 입력을 해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확장이 좀 어렵고 여기는 확장이 쉽다. 그 다음에 여기는 충전이 사전에 지정된 도킹 스테이션을 이용한다. 충전 위치를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아주 편한 얘기지만 충전 위치도 위에서 말씀드린 것대로 리니핑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위치를 지정을 해놓는 그 위치에서
뭐 움직이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100%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도입된 지가 오래됐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하역 작업이 일부 수작업이 투입이 되지만 최근 들어서는 리프트나 컨베이어 등을 보강을 해서 완전 자동화까지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오시는 분들 가끔 이런 말씀하세요. 이 로봇 하나 이거 얼마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대답하기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런 거 궁금하시는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AMR이라는 거는 이 여러 대들이 유기적으로 자기의 위치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에 플립 매니지먼트라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이 플립 매니지먼트는 그 MCS, MES, WMS 등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작업을 할당받기도 하고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각각의 로봇에 대한 패스 정보를 전달해 주기도 하고요. 작업을 어사인해 주기도 합니다. 작업을 어사인하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1번 A 집이야. 너는 A 설비에서 B 설비로 뭐를 이송해라. 2번 A 집이야. 너는 B에서 C로 가라.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죠. 또한 이 여러 대의 HV들 간의 이동 경로상의 트래픽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즉, 이 서버 시스템과 이 자율주행 로봇이 결합이 되어야만 실제로 자율주행 이송 시스템이 완성이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 쪽은 이제 논외로 하고요. 이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문제점들이 그동안 많이 노출이 됐었습니다. 그 문제점들이 이제 저희들 경험으로 보면은 과거에 그 중국산 제품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만들었던 제품들도 다 같이 커플가 됐던 건데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는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어느 고객도 정밀주행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원하는 위치에 제때 갖다 주는 게 그게 로봇이지 원하는 위치 아닌 곳에 갖다 주는 건 로봇도 아니죠. 근데 이 정밀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현장 상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닥이 고르지 못하는 곳에서도 정밀주행이 돼야 되는데 고객분들 중에는 바닥이 이상한 거는 신경 안 쓰시고 자율주행이 안 된다, 정밀하지 않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는 이제 유균접지라는 걸 써서 시작을 했는데 이 바닥의 상태랑 고르지 못한 상태도 극복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차도 극복을 하고 경사로도 올라갈 수 있는 튼튼한 로봇이 있어야겠죠. 요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얘기지만 슬램이라고 하는 자율주행 로직, 즉 이 알고리즘은 다 같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주행도 하고 추정주행도 하고 회피도 하고 최적 경로도 찾을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경로를 바꾼다든가 환경이 바뀐 거를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전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시스템 연동이 되는 거죠. 로봇 자체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쉽지 않죠. ABS에서 작업 지시가 내려오면 그 작업 지시에 따라서 어떤 AMR한테 보낼 것이냐, 어떤 작업을 실제로 수행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또 하나는 저것도 있습니다. 어떤 설비에 도킹을 해서 뭔가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때도 설비하고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 많이 쓰이는 게 이제 OPC UA 가지고 쓰기도 하고 PIO 가지고 쓰기도 하는데 결국에 설비한테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가도 되느냐, 나 지금 물건 올려놨으니까 나 이제 언도킹 해도 되느냐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 연동이 가장 필요하고요. 이런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품질이랑 성능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구축을 다 했는데 한 3개월도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 참 힘들죠. 많은 비용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안 되면 이 품질의 성능이, 그러니까 품질 성능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내구성 확보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이 있었고 여기에서 관련된 부분 중에 핵심 부분들은 저희들도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도입 과정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오늘 저희 부스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분들도 많은데 대부분 질문들의 내용들을 요약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항상 패턴이 있어요. 보면 몇 킬로짜리예요? 몇 킬로까지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럼 저희도 그렇죠. 어떻게 쓰실 겁니까? 어떻게 자율주행을 할 겁니까? 추정주행을 할 겁니까? 아니면 정해진 라인을 달릴 겁니까? 정해진 라인 달릴 거면 ACB 하셔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조업체별, 공정별, 설비별 어떤 라인에 쓸 거다, 어떤 공정에 쓸 거다, 어떤 설비랑 도킹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또 리프트형이냐 컨베이어형이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오리 설비는 리프트로 하셔야 됩니다. 오리 설비는 컨베이어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뭐 간혹 요즘에는 최근에 저희가 고객 중에 한 분은 리프트로 할 때 뭐 10초 이내로 해야 됩니다. 뭐 몇 초 이내에 해야 됩니다. 이런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킹할 때도 전면 도킹을 해야 됩니다. 뭐 후면 도킹을 해야 됩니다. 측면 도킹을 해야 됩니다. 이런 요구사항도 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현장에 그 경로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측면 도킹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연동을 할 때 뭐 당연히 FMS는 있어야겠지만 그 위에 MCS나 MES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PIO 통신을 할 거냐 OPCUA를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뭐 나름 저희들은 그래서 라인업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지금 1000kg, 600kg, 300kg, 200kg급의 그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이 위에 리프트나 컨베이어를 올릴 수 있게 이렇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주력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처음에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할 때 검토하셔야 되는 것들이 그래 우리는 몇 킬로짜리를 놔둘 거야, 어떤 역할을 할 거야, 어떤 공간에서 쓸 거야, 바닥의 상태는 이래. 그 다음에 뭐 부가 장치는 뭐 컨베이어를 쓸 거야, 리프트를 쓸 거야. 뭐 물류 시스템에서는 그 다음에 더 중요하죠. 여기에 10대가 들어갑니까? 20대가 들어갑니까? 뭐 이거 잘 모르시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필요 산출량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구동부와 위에 이제 컨베이어로 결정이 났으면 구동부 위에 컨베이어 올리는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자율주행 AMR을 현장에 들어놓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들, 아까 이제 MES라든가 MCS, SCM 이런 것들과 연동을 해서 실제로 물류가 일어날 수 있는 자동화를 구축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장면들이 실제로 저희가 납품했던 장비들이고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2단짜리 컨베이어를 올려가지고 한쪽을 올리고 내리고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고요. 이건 정면에서 본 거고요. 이건 1단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경사로 10도 올라가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 요거는 요 모델이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사람을 추정해서 이렇게 찍습니다. 요 화면은 좀 이따가 제가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 공장에서 이렇게 이쪽에 했을 때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시뮬레이션해서 미리 보고 협의를 한 후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이런 게 잘못되면 서로 이제 얼굴 붉히는 거죠. 5대면 된다고 그랬지 않냐? 10대면 된다고 그랬지 않냐? 그래서 그런 걸 미연에 막기 위해서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해서는 미리 이런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그 구축 프로세스는 처음에 요구사항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현장 납사를 통해서 사양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제작을 하고, 납품 검사를 하고, 현장 셋업한 다음에 완료가 되는 거죠. 제 경험상, 저희 회사의 경험상 요구사항 분석하고 사양 협의하는데 거의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2개월이 굉장히 빠른 겁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6개월, 1년도 겁니다. 이상만. 매출 안 일어납니다. 이 상황에서. 거의 요 단계에 들어가야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데 이 사양 협약만 최소 1-2개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과정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옵션을 할 거냐, 크기는 어떠냐, 로딩은 어떻게 할 거냐, 설계 가동시간은 어떻게 되냐, 수량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다 협의가 다 끝나야지. 그러면 이 위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베이어나 리프트가 올라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2단이 올라갈 수도 있고 1단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결정이 나서 진행이 되죠. 이 작업만 저희는 내부적으로 3개월 잡습니다. 3개월이라는 거는 개발 제작하고 나서 내부적으로 셀프-테스트를 다 하고 나와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이제 납품했던 것들이 이제 해외 사이트가 많이 있는데 해외 나가서 문제 생기면 골치 아픕니다. 가져가기도 어렵고 가져오기도 어렵고 현장에 제작하기도 어렵고 충분히 여기서 검토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납품 검사를 통해서 현장에 셋업을 하면 요 현장 셋업은 대부분 보면은 최근에는 이제 1개월에서 2개월 안에 끝나는 것 같아요. 그게 다 좋은 현상인데 앞에서 많은 것들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후단에서는 일이 좀 줄어들고 고객분들도 굉장히 만족을 하십니다. 이 과거에는 이 납품 현장 셋업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이 과정이 굉장히 단순화되고 미리 다 체크업이 되기 때문에 쉽게 될 수 있는,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왜 보면 물류 로봇을 도입을 해야 되냐 순서가 조금 엉망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이제 소품종 다양 생산에서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죠. 품종 소량 생산. 즉,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비의 위치라든가 경로가 수시로 바뀝니다. 이 수시로 바뀌는 거를 AGV로 계속 가이드를 이제 다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뭐 간혹가다 최근에 H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요즘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뭐 소나타를 만들다가 잠깐 쉬었다가 뭐 그랜저도 들어가고 잠깐 쉬었다가 뭐 제네시스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한 라인에서 이렇게 바뀌어가는 추세로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스마트한 그 제조력 그 환경이 요구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한 최적이 AGV가 아니라 AMR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물류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쿠팡이나 뭐 이런 데들 많이 물류를 쓰고 있는데 AI 기능을 사용해서 이제 이런 어떤 이런 상품들을 이제 위치를 정해놓고 그걸 물류센터에서 배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물류 그 상품들의 위치를 제공하는 거는 AI가 하지만 결국에는 위치는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산업 동향 좀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들 오셔서 뭐 이거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인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많은 반론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2차 전지랑 반도체 쪽에 굉장한 강세입니다. 뭐 주식시장 봐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오늘 행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관심들 많으시고 확산 정책이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 품질도 굉장히 향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솔루션들도 이제 다양한 솔루션들이 나왔고 최근 들어 스마트 물류에 대한 관심도 엄청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으로 가고 있는데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인구가 노령화된다는 얘기는 뭐 하루 이틀 들은 얘기가 아니라 최근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또 사람, 그러니까 로봇 만드는 부인 뭐 이런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과 같이 할 수 있고 힘든 일은 로봇이 하고 사람은 관리하는 좀 쉬운 일을 이런 것들 이런 추세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도 이제 나왔지만 이런 사고에 대한 위험성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 이런 스마트 물류 이런 거 도입을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쪽에서도 많이 이제 보시고 계시는데 저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레퍼런스가 있느냐 이거 뒷자리에서 제가 한 번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처음에 투자 비용이 아무래도 좀 뭐 생각하시는 예산보다 좀 많이 나오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못 하시는 경향도 있어요. 대기업들 그냥 들어갑니다. 이건 추세라고 보는 겁니다. 그냥 안 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걸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노령화에 대해서 참 재미있는 얘기가 저희가 중국 사이트에다가 이제 AMR을 납품한 적이 있는데 이거 왜 이거 AMR을 써요? 중국에 사람도 많은데 하시면 되지 않나요? 사람이 없답니다. 중국에도 젊은 층의 인구가 줄어들고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게 필연적으로 와서 AMR 도입을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고객 문의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을 하시는 탑5를 한번 제가 뽑아왔습니다. 국산 제품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은요, 제가 보기엔 이제 중국산 썼다가 한번 피 보시고 싶어요. 그 다음에 기존 시스템 인터페이스 가능하냐? 단독으로 쓰이지 않다는 걸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성능이 어떠냐? 뭐 1m/s를 가느냐? 1.5m/s 가느냐? 뭐 무게는 얼마큼 실을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이 이 레퍼런스가 있는 게 내가 마루타 되기 싫다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뭐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안 돌아가면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레퍼런스가 있는 모델을 찾습니다. 도입 비용, 그 다음 유지 보수는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해외 제품의 문제, 중국산 문제 많았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저희들도 그런 사업도 했었고요. 근데 문제가 많아서 그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저희가 적었습니다. 외산 제품의 기술 지원 옵션 이게 우리나라 실정에 안 맞는 것도 많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MES, MCS 이런 설비가 인터페이스가 필요한데요. 뭐 이런 것들은 기존의 시스템과 잘 연동을 해서 잘 써야 유기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행 속도, 정밀 주행, 뭐 장애물 판별, 뭐 멈출 거냐, 회피할 거냐, 그 다음에 운영 조건, 24시간 쓸 거냐, 아니면 잠깐 뭐 쉬었다 갈 거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배터리 사양도 결정이 나야 되고, 이제 수량도 좀 결정이 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주행을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하이브리드 주행이라는 건 여기서 슬랩만 해가지고 저희가 쓰고는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5mm, 3mm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도착 지점에 QR을 붙여서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얘가 정말 오비를 도왔느냐 안 도왔느냐. 그리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앞에서 QR을 하나 더해서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레퍼런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레퍼런스 없으면 이거 일단 프로젝트 기간 자체가 길어지고요. 나중에 이제 원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뭐 지금 가격 비싸죠. 비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유지 보수 비용까지 고려를 했을 때 어느 게 대표명한 판단이 그 다음 분은 채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어오세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뭐 저도 여기 나온 김에 저희 제품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천연포 요거는 이제 일단 이 여기 있는 제품들은 전부 다 저희가 자체 설계하고 자체 생산하는 제품이고 기본적으로 로스 기반의 이제 슬레이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 계속 말씀드렸던 리프트나 컨베이어든 옵션들을 달 수가 있고 이게 뭐 2층으로 달든 1층으로 달든 할 수 있고요. 티라이픽은 원래 그 ABS, MCS가 강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 회사였는데 이번에 이제 TIFMS를 연동을 해서 이제 로봇과 같이 비슷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는 이 제품을 통해서 이제 대기업에 많이 납품해서 현장업을 알려드리는 제품입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천연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공사 현장에서 쓰고 있는 건데 요거 쓸 때 그 1톤을 싣고 이제 10도로 올라간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실제로 이거를 옛날에 이제 수동 대차 같은 걸 이동해서 이렇게 쓰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많았고 사실 언덕에 올라가다가 문제가 돼서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큰 사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건데 이런 거 로봇을 이제 도입을 하면서 이제 일이 좀 수월해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안전사고에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0 모델, 300 모델, 200 모델은 사실 같은 모델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사실 회의용도 차이만 있고 여기에서 설비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커스터마이징은 됩니다. 그 위에 리프트나 컨베이어들을 올려서 이제 공장에 쓸 수가 있게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4Q에 지금 출시 예정인 100 모델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물류 자동화 창고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들어갔던 현장 사진들을 조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요것들이 지금 뭐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제가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보여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로고들을 좀 숨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요거 같은 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측면 도킹을 통해서 제품을 내리고 올리고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얘는 전면으로 도킹을 해서 컨베이어를 통해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요거랑 같은 모델인데 그러니까 요거랑 같이 사용되고 있고요. 요거는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정 주행인데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그럼 절대 안 돼요. 네,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로봇이 쫓아다닙니다. 저기 1톤까지 싣고 쫓아가니까 실제로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미는 그런 수고는 없는 거죠. 활용도 24시간 안 합니다, 저거. 필요할 때만 씁니다. 그러니까 효율성도 좀 높은 편이에요. 급할 때 이제 갔다가 쓰시는데 그 현장에 가면 대차 엄청 많습니다. 그 대차들을 이걸로 하나씩 이제 변경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600 모델에 대한 자료인데요. 요거는 저희 유튜브에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렇게 바닥이 고른 데서 움직이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없어요. 저희 말고도 다른 분들이 다 잘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바닥이 안 좋은 데서도 과연 정밀 주행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네, 저희가 밖에 저희가 대거하려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저런 테스트를 다 겪고 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입니다. 네, 시간 관계에서 좀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요거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고객들하고 지금 얘기되는 중인데요. 이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AMR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됩니다. 몇 대가 투입이 될 거고 어떻게 활용이 될 거고 어떻게 설비가 움직인다는 거를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돌린 다음에
서로 이제 이해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설정이 돼야 거기를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보여드렸고요. 도입 사례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약간 말씀드렸던 건데요. 중국 사이트였습니다. 중국 사이트에 그 24시간 들어갑니다. 이게 배터리 공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배터리 공장이고요. 수동대차 이용해서 작업자 수동대차를 이용해서 그 배터리 젤리율이라는 그런 걸 나눕니다. 한 대가 한 번 쏟으면 사고가 있어서 전량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워낙 무겁고요. 쏟아졌을 때 피해액이 한 4천만 원 정도 일어난다고 해요. 다 폐기해야 됩니다. 수율 때문에 그렇고 배터리 쪽 이제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다 폐기하는데 이게 4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작업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저거 내가 하는데 또 내가 실수했다가 야간에 하다 보면 졸다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사이트인데 중국 애들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한다 보면 들어왔다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 AMR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고 도입을 하고 났더니 일단 안정적으로 달리다 보니까 낙하사고가 없는 거죠. 낙하사고가 없으니까 수율이 좋아지고 품질이 생산성이 향상이 되는 거고 작업자들도 내가 나르지 않으니까 괜찮아지는 거죠. 힘들죠. 그렇다고 이 사람들 우리 속된 말로 짜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일거리가 너무 많아요. 다른 일도 엄청 많아가지고 다른 일을 못 돌립니다. 그다음 힘든 일은 AMR이 하고 관리나 다른 일들을 사람들을 쓰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인원이 5조가 들어오는데 휴식조 포함해서 5조가 아니 5명이 4조로 해가지고 돌아갔던 거를 지금 뭐 4조로 1명만 관리를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최근에 지금 저희 고객이랑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아요. 1톤 이동물이고요. 실내에서 디젤 지게차를 이용해서 이동합니다. 매연 장난 아닙니다. 그럼 실내에서 디젤 지게차를 막 운영해 보세요. 막 매연. 그 다음에 경로가 좁습니다. 24시간 생산해야 됩니다. 지게차가 이게 떠서 들어서 나가는데 이게 시야가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진으로 맞춰 나가는데 이게 숙련자가 아니에요. 정말 말 그대로 인력수도 문제가 있고 후진으로 하다 보니까 사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대표님이 굉장히 이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세요. 이 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고가 나면 어쨌든 우리 식구지 않습니까? 이 식구들이 다친다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엄청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럴 때 AMR을 도입을 하면 하지 않겠냐 해서 저희랑 시작이 될 건데 왕복이선이 이게 지게차가 떠서 나오기는 힘들지만 AMR에 들어가서 나올 공간이 되거든요. 이게 두 개가. 그래서 왕복 차선이 해서 되고 24시간 로봇은 뭐 배터리만 충전해주고 가니까요. 그 다음에 작업자 만족도가 상승하는데 왜 안전사고가 없어지고 매연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디젤 제게차가 제거가 되니까 이제 공기가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뭐 물류이송 로봇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뭐 관심도 높고요. 물류 자동화에 대한 관심도 높고요. AGV에서 AMR로 많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요구사항 이런 걸 도입하기 위해서 요구사항 분석 뭐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되고요. 이게 로봇만 간다가 된다는 게 아니라 전체 스마트 팩토리 전체 플로우에서 맨 밑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산업적인 측면이나 이제 보면 2차 전지 반도체 쪽에 굉장히 강세가 있어서 대기업에서 많이 합니다. 모니터링 하세요. 거기서 성공한 케이스를 갖다 쓰는 게 제일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중소기업이라면.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확대되고 지원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 기능이 요즘 들어서 획기적으로 좋아지고 품질이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도 부족해지고 힘든 일을 안 하려는 것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최근 국내에서는 국산 로봇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크십니다. 이런 걸 해서 저희 로봇은 이제 티라우스라고 불리는데요. 100% 자체 기술을 개발되고요. 저희 원래 티라 일택의 그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뭐 지금 말씀하셨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데 저희들이 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발표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뒤에 어펜디스는 그냥 참고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뭐 질문 있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받고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시간 다 된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